자, 가봅시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11강의 1번부터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11강의 1번의 주제문 적으셨습니까? 컴퓨터 운유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입니다. 컴퓨터 운유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미리 예시를 한번 전달해 보자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께서 컴퓨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쵸?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유, 비유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야, 휴대폰 이거 어떻게 넘기는 거냐?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재민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화내지 말고 엄마 책장을 넘기듯이 넘겨봐. 엄마 책장 넘길 때 이렇게 넘기지? 똑같아. 화면 넘길 때에도 똑같이 책장 넘기듯이 넘겨봐. 이런 비유를 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걸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컴퓨터라는 것 자체, 그리고 쇼핑몰도 나오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제 은유를 통해서 쉽게 접근해보자 라고 합니다. 각주 달리는 단어는 없었군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좋은 방법인데요. To make,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거, 서로 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수빈아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무엇인가 작동이 되고, 그런 것을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됐습니까? make 목적어 형용사 됐어요. 부사 안 돼요. 사람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마 이거일 건데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좋은 메타포, 은유, 더 멋진 은유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은 뭐 어리셔서 그리고 컴퓨터를 자주 활용하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께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실 때 은유를 한번 들어보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컴퓨터 은유라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또 은빈아, 컴퓨터로 은유를 들어볼 때 됐어요?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재민아. 그 은유는 친숙한 물건으로 비유를 들을 수도 있고 됐어요? 친숙한 활동으로 비유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at 그 활동이나 물건은 무엇이냐면은 imitate의 목적어가 없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죠? 위치되고 생략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모방하는 건데 흉내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무엇과요? It's command. 뭐 커맨드 명령 키라든지 뭐 그리고 display arrangement 뭐 화면 배열이라든지 behavior 행동과 같은 것을 모방하게 되는 활동이나 친숙한 물건으로 비유를 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복잡해요. 여러분 여기 문장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하죠. 컴퓨터 바탕화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한 것을 쉬운 물건이나 쉬운 활동에 비유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정리. 더 좋은 은유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컴퓨터와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친근한 물건,
활동으로 은유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문장이라고요. 친숙한 물건으로 비유를 들자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활동으로 비유를 들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들아 친숙한 물건에 대한 비유가 나올 거고요. 수빈아. 그리고 친숙한 활동에 대한 은유가 나올 거예요. 계속 가요. 두 가지 주요한 은유들인데요. We have 여기까지 볼까요? have의 목적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어요. 다시 나와도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오늘날에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주요한 비유들은 됐습니까? 그 은유들은 무엇이냐면은 데스크탑과 브라우저입니다. 무슨 말이야? 얘들아 데스크탑 요거죠. 요거. 노트북 말고 컴퓨터. 그쵸? 이 컴퓨터와 브라우저는 뭐예요? 인터넷 창. 그쵸? 컴퓨터와 인터넷 창으로 비유를 들어보자고요. 됐습니까? 이제 데스크탑은 어떻게 은유가 들어갈까요? 이 컴퓨터는 어떻게 은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친근한 물건을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In the desktop metaphor, 데스크탑 은유에서는 the display screen이네요. 디스플레이 스크린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요. 그쵸? 이게 이제 그 디스크탑의 디스플레이의 데스크탑의 화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탕화면이라고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예, 그렇죠. 이래야 형광의 묘미는 나죠. 아유, 다 하고 할 걸. 됐지? 됐어요. 바탕화면은요. mimics, 모방합니다. 흉내냅니다. 반영합니다. 무엇을? 일반적인 책상이라고 모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 데스크탑의 화면이 무엇이라고 은유를 들 거냐면은 책상이라고 비유를 들어보자. 됐어요? 그게 뭘까? 책상이라고 되어 있다? 무슨 말이지? 정보는 보관이 됩니다. 간직이 돼요. 어디 안에? 폴더들 안에 정보가 간직이 되죠. 그런데 콤마 which 그 폴더 속에 있는 그 정보가 간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폴더들은 콤마 which입니다. 된 안 되겠죠? 그 폴더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열릴 수 있고 closed, 닫힐 수 있고 그리고 slipped into,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BPP, 과거분사 계속 병렬돼 있어요. 은빈. 다른 폴더들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더라. 됐습니까? 우리한테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혹시 재민이 컴퓨터에 폴더 열 수 있어요? 닫을 수 있어요? 혹시 그 폴더 다른 폴더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더블 클릭이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드래그 한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은 아시죠? 제 여기 밑에 뭐 있는지 서랍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내가 무엇인가 집어넣을 수 있지. 여기에 있는 것을 꺼낼 수도 있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폴더의 의미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더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서가 있나요? 그 폴더가 어떻게 될 수 있죠? 마치 서랍이 열리는 것처럼. 그쵸? 마치 서랍이 닫히는 것처럼. 혹은 그 서랍에 있는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처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눌러! 이렇게 하지 말고 할머니 이게 책상의 서랍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랍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똑같이 열려요. 그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의 화면이 책상과 같다라는 것은 정보가 폴더에 들어가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문서가 폴더에 들어가 있죠. 마치 이 폴더가
서랍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을 때 여러분 책상에 있는 서랍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었을 때 그 서랍이 열리고 서랍이 닫히고 서랍에 있는 물건이 다른 서랍으로 옮겨질 수 있듯이 이렇게 한번 은유를 들어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쵸? 물론 우리한테는 쉬운 활동이에요. 맞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활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리고 쉬운 물건, 죄송합니다. 친숙한 물건으로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물건은 친숙한 물건 맞죠? 자, 이제 브라우저와 관련돼서 나오겠습니다. 웹 브라우징과 관련해서는 쉽게 말하면 웹사이트라고 하면 돼요, 은빈. The metaphor, 그 은유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다운타운 윈도우 쇼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세요. 데스크탑 다음이 뭡니까? 브라우저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한번 비유를 들어보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 쇼핑입니다. 여러분 윈도우 쇼핑이 뭔지 모를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윈도우 쇼핑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아이쇼핑이라고 해요. 그럼 수빈아 아이쇼핑이 뭐예요? 그렇죠. 물건을 사기보다는 이런 물건이 있구나 하면서 쓱 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쇼핑이라는 거 우리 이제 알겠지? 아이쇼핑.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들러보는. 그럼 어때요? 이거 친숙한 활동 맞죠? 그쵸? 아마 어린 아기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굳이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얼마야? 뭐 이런 게 있네요. 다음에 올게요. 이건 친숙한 활동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유가 바로 시내의 윈도우 쇼핑이라는 은유를 들어보자. 여러분은 gaze at 이게 그냥 여러분 알고 있는 이 stare 이게 뭔가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는 거냐면 다양한 가게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게의 앞부분이니까 전면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긴 큰 따옴표 보이죠? 이거 약간 비유적으로 드는 건데요. 물론 가게의 전면부는 아니지만 가게의 전면부처럼 보자. 예를 들어 볼까요? 수빈이 혹시 인터넷으로 옷 사나요? 그쵸. 그게 정말 가게의 전면부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은유를 들어보자고요. 다양한 가게의 전면부들을 보자고 한번 해봅시다. 완전 은유 맞지? 그리고 see 보자고 어떤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생략 재민 너가 좋아하는 물건을 본다고 해보자고. 그리고 클릭해보자. 그러니까 들어가 보자. 됐습니까? 완전 은유 맞죠? 아이 쇼핑할 때요. 물론 여기서 윈도우 쇼핑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편하게 아이 쇼핑할 때 그냥 가게 앞부분 가서 이런 물건이 있고 이게 얼마인지 한번 들어가서 보기나 하자. 됐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민이 인터넷으로 옷 삽니까? 혹시 구경하는 거 돈 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뒤로 가기 누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inside 그 내부에는 there are 있습니다. 더 많은 선택권들이 있죠. To browse 둘러볼 수 있는 검색해 볼 수 있는 선택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너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and again 그리고 다시 너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옷 살 때요. 셔츠만 있습니까? 아니요. 셔츠, 바지, 장신구, 신발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너가 어떤 거를 고르고 나서 그리고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마치 뭐처럼요? 마치 윈도우 쇼핑처럼요. 됐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쵸? Like a linguistic metaphor 뭐처럼 linguistic 언어의 은유처럼 the power of a good computer metaphor is 힘은 무엇의 힘이에요? 좋은 컴퓨터의 은유의 힘은 됐습니까? 정말 이 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민아,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은 나이 드신 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 힘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그게 뭐냐면 it makes 만듭니다. 잘 봐. 새로운 시스템 있지? You don't know. 됐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스템. 여기 보이는 은비나 노의 목적어 또 없지. 그래서 여기에 재미나 보이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이 됐을 거고 사역동사 make 맞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이 나와 있다라는 것도 보시라는 거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맞습니까? 좋은 컴퓨터 은유에 대한 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행동하도록 해줍니다. 마치 모처럼 행동하게 해줘요. 오래된 시스템? 얘들아 여기서 오래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친숙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With which you are familiar. 아 이게 여러분 문법 문제였었죠. 아마 여러분 선지에 보면은 그냥 which 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문법적으로 틀렸더라. 왜냐면 그냥 which라고 하게 되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주어 나오고 비동사의 형용사, 주격보호까지 나왔으니까 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그 친숙한 시스템은 무엇인데요? With which you are familiar. 여러분이 친숙한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도 안 어렵고요. 문법 먼저 하고 내용 정리할게요. 여러분요, 이건 다시 내신에서 돌아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알고 계시죠? 전치사 플러스 위치 구조에서 전치사 대신 안 된다. 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수빈아, 기억하니? 원래 이 전치사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아. 위치라고만 쓰고 싶어? You are familiar with.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원래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여기서의 위치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때는 사물의 계열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도 괜찮더라. 그치? 그런데 어떻게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에서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상승 이동시킬 수 있더라. 그럴 때는 전치사 대신 안 되고 전치사 위치만 가능하더라. 충분히 다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이 언어적인 은유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모처럼 행동하게 된다? 우리가 익숙한, 오래된, 즉 친숙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재민아 이해하기 편하다고요. 그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있어서요 컴퓨터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은유를 통해서 들었을 경우에는 할머니 서랍 열어보세요. 거기 뭐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컴퓨터에서 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마지막 문장 갑니다. This lets you use the new system and get useful results out of it easily. 지금 먼저 구조를 잡는 게 낫겠는데요. 여기 사역동사 맞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고 and를 기점으로 이걸 걸겠지 학교에서는 get. let's랑 병렬이 아니다 수빈아. let's랑 병렬이면 get가 되겠지. 그럼 왜 동사 원형이야? 사역동사 목적어 1번 동사 원형. 2번 동사 원형이 이렇게 병렬로 나와 있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러한 것은 let's use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새로운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두 번째, 뭐 하게 해줄까요? 얻도록 해줄 거예요. 유용한 결과들을 out of it easily. 그 새로운 시스템에서, 맞아요, 수빈? 새로운 시스템에서 유용한 결과들을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어휘 문제 걸면 좋겠죠? easily, hard, 그쵸? 쉽게 유용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 도출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since, 왜냐하면 because의 의미로 가겠네요. 여기서 since는 because나 as의 의미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봤었던 뭐뭐 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그쵸? 그렇게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need 뒤에 s가 왜 안 붙었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struggle. 투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수비나 재미나 노력하다, 분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learning, 배우는 것인데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새로운 명령 키들. 얘들아, 이 명령 키라는 거는 어떻게 인터넷에 들어가냐? 예, 그런 게 대해서 커맨드 키가 되는 거겠죠. 새로운 개념들과 명령 키들을 배우는데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쉽게 결과를 뭐 할 수 있더라? 유용한 결과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여러분도요, 집에 가셔서 혹시 부모님께서 이거 핸드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로그인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짜증내지 마시고 쉽게 은유를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은빈아?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 친숙한 활동을 예시로 들게 되면 아마 부모님께서는 그 과정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서 쉽게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도움 요청하시게 되면은 이 컴퓨터 은유라는 내용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1강의 1번이었었고요. 11강의 2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주제 먼저 적겠습니다.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활동.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활동.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되는 인간의 활동. 각주가 3개나 달려 있어요. 그쵸? 근데 미안하지만 이 3개 다 필수 단어예요. 첫 번째 erosion, 침식. 두 번째 flow, 쟁기질하다. 세 번째 irrigate. 여러분 이거 단어장에 다 나와 있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원래 그 첫 번째 각주의 동사는 erode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침식하다, 뭐 무너지다 이런 뜻이 있었고요. 세 번째 관계 작업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사회 시간에 관계 농업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관계 농업은 뭐냐면은 은빈아, 여러분 벼농사 질 때 물을 끌어들여 오거든요. 그래서 관계 농업이라는 거는 물을 끌어들여서 하게 되는 농업을 관계 농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irrigate도 관계 작업을 하다, 쉽게 말하면 물을 끌고 오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그 첫 번째 카트에 여기 scientist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오긴 하고요. 그 전반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호를 받냐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Human activity, 인간의 활동인데요. 무엇에 끼치는? The landscape입니다. 환경이죠, 환경. 자연 환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연 환경에 끼치는 인간의 활동은 이룰 수 있더라. significantly, 엄청날 정도로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할 수 있더라. 무엇에 기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토양 침식에 기여할 수 있더라. 무슨 말이지? 하나도 안 어렵지? 인간의 활동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더라? 됐어요? 토양 침식에 결과를 낳을 수 있더라. 아, 토양 침식이요? 네. 여러분, 침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주저앉고 가라앉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토양이 가라앉는 거,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산사태와 같은 것을 soil erosion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n a natural state, 자연적인 상태에서 vegetation, 초목이죠. 나무나 풀 따위를 전부 다 지칭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초목은요, serves as 무엇으로서 역할을 합니까? 자연 보호제, 뭐 자연적인 보호제로서 기능을 합니다. 초목이라는 것이 보호제의 역할을 한대요. against erosion, 침식에 맞서서 자연적인 보호제의 역할을 한답니다. Because, 왜냐면 the network, 이거는 뭐 연결망이라고 할까요? 나무의 뿌리들의 연결이, 얘가 비코스의 주어고 여기가 비코스의 동사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또 루츠를 보고 help,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주어 동사 계열 잘 잡아주고요.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쓰였어요. 사실은 목적어가 생략이 된 구조고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도 가능하니까 to hold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는 거죠. 다시요. 초목이라는 것은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자연적인 보호제로서 기능을 한대요. 침식을 막을 수 있는 보호제의 기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뿌리들의 연결망은요. 잡아주는 것을 도움이 되는데요. 토양을 그 자리에 잡아주도록, 쉽게 말하면 토양이 그 자리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또 여기서 나오네. 무엇에 맞서서 다양한 침식의 힘, 뭐 요소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침식을 일으키는 요소들에 맞서서 제 자리의 토양을 그대로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침식의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바람과 물과 같은 것에 있어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바람과 물이 토양의 침식을 일으킬 수 있는데 토양을 그 자리에 그대로 갖추도록 뿌리들의 연결망이 도움이 된대요. 지금 보니까 초목이라는 것은 토양의 침식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본 것처럼 나무의 뿌리들이 토양을 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고정, 잡아준다라고 할 문장에서는 나왔었죠. helps hold 이렇게 나왔었어요. 나무의 뿌리들이 토양을 제 자리에 그대로 고정시키고 잘 잡아줘요. 여러분 충분히 아실걸요? 그 나무의 뿌리가 지하에 막 열기저기 서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나무 뽑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못 보셨을 건데 저도 영상으로밖에 못 봤어요. 나무 뿌리째 딱 뽑히면은 수빈아 혹시 뿌리만 나오니 흙이랑 같이 나오니? 그치, 그게 바로 자연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초목, 자연이라는 것은 토양의 침식을 막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나와야 되죠, 은빈? 인간의 활동 얘기가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쵸? 다음 문장. 과학자들은 estimate, 추정합니다. 뭐 워낙 뜻이 많아서 estimate는 그쵸? 무엇을 추정하냐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만 30%의 침식이
이건 해석을 좀 이쁘게 하려면 침식의 30%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에 i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분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퍼센트 표현, 부분 분수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30% 다음에 of 뒤에 있는 명사가 수일치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단수니까 여기도 같이 단수형의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미국에서만 침식의 30%는 뭐 때문이다? 자연적인 힘들 때문이다. 그리고 70%는 아마 여기에 생략이 됐겠네요. of erosion. 반복이 돼서 생략이 됐겠죠? 저기에 30%, 70% 똑같아요. 구조가요. 그쵸? 침식의 30%는 자연적인 힘 때문이고 70%는 뭐 때문이더라, 듀투? 오, 인간의 영향 때문이래요. 아, 알겠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구나. 침식의 30%는 자연적인 요소고요. 70%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의 영향 때문에 토양 침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다음에 나오는 말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토양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봐. 인간도 충분히 토양 침식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다음 내용에서 나오게 됩니다. Oftentimes, 종종 when 이러이러할 때 사람들이 사용할 때 무엇을 토지를 농업을 위해서 사용할 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재미난 농사 지으려고 사용할 때 the protective covering 보호하는 covering 어떤 뭐 뚜껑의 역할 여기서는 그냥 보호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보호하는 역할은 무엇에? natural vegetation 자연의 초목에 보호하는 역할은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처음에 자연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뿌리들이 토양을 제 자리에 잡아주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쭤볼까요? 은빈아, 농사 지을 때 나무가 마구마구 놓여 있으면 농사하기 편할까 어려울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할까? 재민아 그 나무를 전부 다? 그치. 됐어요. 자연적인 초목에 보호하는 역할. 그런 나무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파괴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 뽑아버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침식의 과정이 speeds up. 속도가 붙게 됩니다. increase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increase를 말하는 거겠죠. 오케이. 농업을 지을 때요. 농사를 지을 때 침식을 막던 초목이 파괴가 돼요. 재민이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를 다 뽑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침식이 가속도가 붙네요. 이 말은 곧 토양 침식의 속도가 빨라져요. 한 번 더 돌리면 토양 침식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그 막아주는 초목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름에 산사태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나무를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쵸? 그 특정 지역에서 나무가 다 베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하는 거야? 흙을 다 쓸고 내려가는 거야.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 흙을 잡아줄 수 있지? 산사태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토양 침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In fact, 실제로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침식이 선생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침식이 뭐예요? 자연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그 침식을 말하는 거겠죠. 왜? 인간은 농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사용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침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쵸? 이러한 침식은 played a big part.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 In the downfall. 몰락, 붕괴 이런 뜻이죠. 떨어지는 거니까. 무엇에? 많은 초기 문명들의 몰락의 거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토양의 침식을 유발하게 되었고 그게 초기 문명을 다 어떻게 했대요? 몰락시켜 버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양 침식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지 못한 것도 있군요. Poor land management practices. 나쁜 토지 관리 관행들은 됐습니까? 우리 이 단어 관행으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민아,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것은 degraded, 손상시켰습니다. 질을 떨어뜨린 거니까요. 무엇을? 토양을 손상시켰어요. 뭐 할 때까지? It was no longer productive.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할 때까지 됐습니까? 부정어 있으니까는 말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할 때까지요. 여기서 it은 토양을 말하는 거겠죠? The soil. 충분히 뭐 할 정도로? support. 부양할 정도로요. 누구를 부양해요? population. 뭐 사람이라고 할까요? 인구라고 해도 괜찮지만 living. 어디에 살던 사람이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부양할 정도로 충분히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까지 토양을 손상시켰다. 뭔 말이야? 토양을 계속해서 손상시켰잖아요. 뭐 할 때까지? 생산성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토양을 손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수빈아, 이 토양이 더 이상 생산력이 없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초기 문명에 몰락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토양을 다 손상시켰어요. 뭐 할 때까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산력이 없을 때까지, 즉 토양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마구마구 토양을 손상시켰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초기의 문명들은 어떤 문명들? 주격관계대명사 맞아요. 인식했던 초기의 문명들인데 무엇을? 재앙적인, 쉽게 말하면 파괴적인이죠. 파괴적인 효과를 인식했었대요. 무엇에? 자꾸 토양이래. 토양 침식에 파괴적인 효과를 인식했었던 초기의 문명들은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이제 이 사람들도 깨달은 거야. 과도한 농업이 토양 침식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래서 토양에 마그네슘도 없어지고 아연도 없어지고 철도 없어지니까는 결국에 토양은 비옥하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초기의 문명들은 이제 어떠한 장치들, 쉽게 말하면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기법들을 사용했나요? Such as, 뭐와 같은 거예요? Terrace the land to keep from plowing, planting, and irrigating on hillside slopes. 여러분, terracing이라는 거는 이게 계단식으로 배열하다인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회 시간에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계단식 농업 이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게 실제로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특정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터레이싱을 많이 해요. 다시요. 땅을 계단식으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기법들을 사용했대요. 그럼 이 기법들은 뭔지 알겠습니까? 토양의 침식의 파괴적인 효과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만들어 놨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토양을 계단식으로 배열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토양의 침식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To keep from, 막기 위해서요. 즉 못하게 하려고요. stop, 이 친구예요. prevent, 이 친구 있지? stop it from ing, keep it from ing, 이 친구. 막으려고요. 쟁기질 하는 걸 막고요. 무엇인가 심는 걸 막고요. irrigating on hillside slopes. 관계 농업을 하려고 하는 걸 막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들아, 쟁기질을 한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쟁기질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그 흙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고, 결국에 이게 토양 침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관계 농업도 마찬가지 아닐까, 재민아? 아까 관계 농업은 무엇을 끌어들이는 거야? 네, 그래서 재민이한테 질문을 종종 하는 거야. 아까 관계농업 설명할 때 뭐 막 적고 계시더라고. 은민아, 뭐 끌어들인다 그랬지? 뭐래? 물. 아,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 내가 변홍사라고 했잖아. 그 물 끌어들인다고. 그럼 봐봐봐 얘들아. 물을 끌어다 온다고 해볼까요? 그럼 그 물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과 좋은 영양소를 다 쓸고 가지 않겠어? 그럼 뭐가 일어나?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토양 침식되면 어떻게 돼? 초기 문명이 몰락이 되겠죠. 됐죠?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토지를 계단식으로 배열을 했었던 장치들을 사용했대요. 근데 어디에다가요? 언덕의 경사지에다가요. 언덕의 경사지에다가, 됐어요? 쭉 끌고 오면 되겠죠? 언덕의 경사지에다가 관계 농업을 짓고 무엇인가 심고 쟁기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땅을 계단식으로 배열하는 것과 같은 장치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이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위치, 요 문제로 아마 나왔었을 겁니다. 뒷문장 완전해요. 물이 뭐 할 수 있는데 could wash the fertile soil away. 물이 비옥한 토양을 wash away, 쓸어버릴 수 있는, 됐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수빈. 물이 비옥한 토양을 쓸어 없애버릴 수 있는 언덕의 경사지에서 관계 농업을 하고 무엇인가 심고 쟁기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를 계단식 배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치들을 사용했더라. 그럼 생각해 봐봐봐, 은빈아, 재민아, 수빈아. 이 언덕의 경사지는요, 물이 비옥한 토양을 쓸어버릴 수 있대. 재민아, 그러면 그 물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물이 다 쓸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 물을 그대로 가둬놓으면 어떨까? 그대로. 그러면 그 물이 다른 곳으로 휩쓸려 가진 않겠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제가 다음에 사파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제가 이 사파를 준비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저기 어딥니까? 마추픽추라는 유적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민이 마추픽추 뭔 줄 알아요? 아, 진짜? 나 그걸 준비할 걸 그랬네. 수빈이 알아? 그렇지. 은빈이 알아요? 그 마추픽추가 있는 그 고대 문명에서요, 계단식 농업 작업을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마추픽추는 고산지대에 있어요. 그쵸? 언덕의 경사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무엇인가 심고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물이 결국에 비탈길을 따라서 전부 다 비옥한 토양을 쓸고 내려가겠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terrace the land, 땅을 계단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물이 밖으로 새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물이 간직이 되면서 결국에 비옥한 토양을 쓸어버리지 않겠죠? 흙을 그대로 머금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사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terraceable land 한 거예요. 계단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보이십니까? hillside slopes인 거 보이십니까? 언덕배기의 경사지.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냥 얘들아 이거를 계단식으로 안 하고 여기 언덕이잖아. 여기에다가 그냥 무엇인가 막 심는다고 하자고. 뭔가 막 심었어. 플랜팅하고 쟁기질 했어. 그리고 여기에 비가 오고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토양을 다 어떻게 하고 될까요?
다 토양을 쓸어버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흙은요, 영양가가 있을까 없을까, 수빈아? 없지. 그러면 문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야. 그치? 불모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 어떻습니까? 물이 다른 데로 새나가나요? 아니에요. 물은 그대로 지금 갖추고 있어요. 그쵸? 물은 어디로 새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비옥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다른 데로 쓸려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었대요. 그 이유, 문명의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가 그 마추픽추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쉬는 시간 드릴 때 마추픽추 검색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농업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아마 비옥한 토양이 침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디바이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지문이었습니다. 안 어려워요. 3번 지문 가겠습니다. 3번 지문의 주제는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입니다. 야, 여러분은 확실히 선배는 선배들이구나. 왜냐면은 내가 지금 눈을 다 봤거든요. 다 주제문으로 올라갔는데 고1 후배들은 아직도 수비나 은비나 아직도 그림을 먼저 보더라고. 아, 진짜 선배는 선배네. 다 주제문을 먼저 보시네. 잘했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복원도가 되겠죠. 현 인류의 조상 중 한 부류가 네안데르탈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문은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네안데르탈인이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나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더라라는 지문입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둔한. 원래 여러분 여기 WIT 있지 않습니까? wit. 이게 재치라는 뜻이거든요. 재치. 뭐 이런 말 하잖아. 야, 재민이 진짜 재치 있어. 위트 있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딤이라는 건 흐릿한, 어둑한,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재치가 흐릿하다? 그건 재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둔한, 아둔한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 slouching. 구부정한 자세로 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slouch라는 것 자체가 구부정하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현재 분사, 형용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used to be thought. used to 부정사입니다. 비동사 없어요. 비동사 used to 부정사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겨지곤 했습니다. BPP. 무엇으로 여겨졌었나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군요. 네안데르탈인이 무엇이었다? 좀 멍청했었고,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는 동굴에 사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 여겨집니다. completely, 완전히 covered with, 무엇으로 덮여진 hair, 털이라고 할까요? 완전 털로 뒤덮여진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멍청한 동굴에 사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이 여겨졌죠. 그렇게 여겨졌대요. 네안데르탈인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멍청하고 그리고 정말 구부정한 자세로 있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었죠. 하지만 이러한 평판, 명성은 즉 네안데르탈인 멍청한 존재였지 됐어요. 이러한 명성, 평판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반을 둔 거냐면 그냥 단 하나의 화석에만 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요. 콤마 which네요. 조심할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맞고요. 이 친구 Modern scholarship has proved. 얘를 잠깐만 가려보면 됐습니까? 잠깐만 가려보면 콤마 which happens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 이거는 중간에 껴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해요. 문장 보시기가요. 그렇죠? 네안데르탈인 완전 멍청한 존재야 라는 평판은 하나의 화석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현대의 학문이 증명했는데 됐어요? 현대의 학문이 증명했는데 그 화석은 무엇이에요? happens to be 우연치 않게 이것이었대요. 대시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대는 무엇이냐면 저기 앞에 있는 팟을 보이십니까? 화석입니다. 화석. 맞나요? 네, 맞군요. 화석이고 그 뒤에 나오는 of가 전부 다 이 화석을 꾸며주는 겁니다. 조금 이따 문법 봐야 돼요. 무엇의 화석이었다? 나이 들고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의 화석이었어 라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재민이하고 수빈이 시험범위였었나요? 표본 추출이 하나만 되었던 거잖아요. 그쵸? 다양한 관점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하나의 화석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었대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은비나 그 화석이었던 그 사람 있죠. 그 부상을 당했던 그 사람, 그 네안데르탈인 그 화석을 말하는 거겠죠. 그 사람은 대략 40세였을 거고요. 또는 45세의 나이였을 거예요. when 뭐 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됐습니까? Very old for people at the time. 그가 죽었는데요. 매우 나이 들어서 죽게 되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나이가 들었었던 채로 죽었었을 때 그때가 바로 40세에서 한 4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대요. 대략적으로 그렇대요. 그 사람이 매우 나이 든 채로 죽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었었나 봐. 오랜 뭐라고 할까요? 좀 장수했었나 봐요. 그쵸? 그 당시에는 40세나 45세는 굉장히 많이 나이가 들었던 상태였을 것이다. 그럼 재미나 봐볼까? 이 40세에서 45세 된 그 당시의 네안데르탈인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무엇인가 신체 기능을 했었을까요?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화석 하나만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살짝 정리 한번 해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둔하고 구부정하다 라는 명성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하나의 화석만 보고 판단한 거죠. 그 화석의 주인은 누구였었죠? 매우 병약했던 그리고 나이가 든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재민이가 잘 지적한 것처럼 당연히 그 나이대였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나이가 들었었던 거였잖아요. 매우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쵸? 당연히 신체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거고 당연히 이런 자세로 다녔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러칭한 자세로 있었겠지만 다른 화석들을 보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됐어요. 건강한 네안데르탈인들은 아마도 걸었을 건데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erect하게 걸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upright. 무슨 뜻입니까? 매우 꼿꼿하게 걸었을 거래요. 그렇네. 구부정한 자세로 있었던 거는 나이가 드셨고 병약하셨으니까 그랬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더라? 건강한 네안데르탈인은 꼿꼿하게 직립보행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물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들? found at blah blah. 네안데르탈인이 있던 그 장소들 아마 유적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은빈아? 네안데르탈인이 있던 그 유적지들에서 발견이 되었던 물건들 이거는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겠네. 분사가 나오면은 보통 생략이 된 채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들에서 발견이 되었던 물건들은 그러면은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보는 거예요.
정말 우둔하고 멍청한 존재였으면 물건을 만들지 않았을 건데요. 그쵸? 그 물건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나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네요. 네안데르탈인들이요. could make, 만들 수 있었대요. 우와,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대요. 그러면 말은 다 나왔어요. 그쵸? 네안데르탈인이 우둔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습니까? 아유, 그 당시에 병약하고 나이가 든 존재의 화석으로만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건강한 네안데르탈인은 꼿꼿하게 걸었어요. 구부정하게 걸은 게 아니에요. 그쵸? 완전 오해였던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오,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둔한 존재였나요? 정말 멍청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니겠지 않을까 수빈아. 멍청하면은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없었을 거야. 그치? 아, 하나의 화석만 보고 그렇게 판단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위에서 세 번째 문장 오른쪽에 happens to be that of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서 that은요 대명사. 그래서 제가 아까 fossil 화석을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제가 문법 수업할 때요. 변형 문제 볼 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that 하면은 단수형이죠. 근데 나 이거 that 말고 it으로 하면 안 되니? 왜냐면 it도 단수형이잖아. 이거 작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거든. 그때도 제가 설명했었어요. that도 단수고 it도 단수면 그냥 it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it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볼까요? 재민이 생각은 어때요? it으로 바꿔 써도 될까요? 이거 수업했었다? 분석 수업할 때? 물론 수특에서는 아직 안 나왔었어.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은빈이 생각은 어때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수빈이는? 그래. 그럼 여쭤봐도 괜찮아요? 대답 못해도 괜찮아? 은빈이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쵸? 아주 좋은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that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쓸 수 있고 it도 마찬가지로 그것이란 뜻이잖아요. 둘 다 대명사 계열이니까 그 접근법은 조금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잘 봐봐. 지금 문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문법은 거의 해석 안 하는 거 맞지? 수빈이는 혹시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느낌상 안 돼요. 재민이는요? 그냥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옛날에 했었거든요. 대명사 that과 does가 있죠? 그리고 it과 그냥 them이라고 할게요. 대표적으로요. 목적어 계열일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they도 되겠지만요. 그쵸? 이런 경우에서요. 다 대명사가 맞긴 해요. that 단수, it 단수, does와 them 복수 다 되는 거 맞아요. 단복수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힌트야, 은빈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꾸며줘. 맞아요. 후치수식. 그쵸? 그러면 it이랑 them은요. 뒤에서 꾸며주게 될 때 that과 does는 뒤에서 꾸밈을 받을 수 있는 명사예요. 하지만 it과 them은 후치수식, 뒤에서 수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은 봐봐봐. 이 화석이 누구의 화석이었냐고. 그쵸? 이게 누구의 화석이었어요? 나이 들고 병에 걸렸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의 화석이었잖아. 그치? 그럼 뒤에서 수식이 되는 거 후치 수식이잖아요. 이과 대매 계열은 후치 수식이 안 돼요. 대과 도스는 대명사로 다른 걸로 풀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았지만 문법적으로, 그쵸? 어법적으로 판단했었을 때는 저기 뒤에 오브 계열이 바로 힌트였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은 첫 번째 카트에서 두 가지만 나왔었지만요. 다음 커트에서 몇 가지가 조금 더 나올 건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언어적인 계열과 악기적인 계열도 나올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특징들이 나오는데 누구의? 그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의 특징을 보니까 두개골의 특징들은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그들이 아마도 말까지 했을 수 있었나 봐. 비록 아마도 이 정도는 아니라도 됐어요. 어느 정도는 아니었을까요? With a full range of sound. 완전한 범위 있잖아요. 풀어줄게요. 무엇에? 소리의 완전한 범위요. 근데 그 소리는 또 뭔데요? make의 목적어 없다, 수빈아. make의 목적어 없다. 뭘 만드는지 안 나왔다. 목관대다, 그치? that, which 되겠고 생략도 되겠고 현대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소리의 완전한 범위는 아니었지만 뭔 말인지 알겠어, 재민아? 현대의 사람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는 낼 수는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마 말을 할 수는 있었을 거래. 됐어요. 두개골의 특징을 보니까요. 언어 구사 능력도 있었네요. 비록 뭐는 아니었지만 온전한 소리는 아니었지만 현대의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소리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말할 수는 있었다는 거죠. 뭐 이런 거겠죠. 뭐 이런 거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유적지들이 나오네요. 장소라고 하지 말고 그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는 또한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나시네요. 꼭 반드시 살지는 않았대요. 반드시 동굴에만 살았던 건 아니래요. But 하지만 if they did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 얼터할 가능성이 있었네요. 바꾸다죠. change 의미처럼요. 바꿀 순 있었습니다. 동굴을 바꿨대. 와, 대단한 거 아니야? To make them more livable. 여기서 them은 cave스를 가리키겠네요. 됐습니까?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동굴들이 더 살기에 적합한. 됐습니까? 동굴들이 더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굴을 개조했을 가능성도 있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리버블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동굴이 더 살기에 적합하도록? 쉽게 말하면은 동굴 구조를 아예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갖다가 붙인다든지요. 네 번째 특징은 뭐였었냐면 거주지였어요. 반드시 동굴에만 살았던 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살기에 적합하게 동굴을 개조할 수도 있었군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수빈이 집 개조 좀 할 수 있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혹은 그 당시의 기술들은 많이 발전 안 했을 건데 은빈아 우리 저기 동굴 가서 채석 좀 해올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였었죠. 정말 우둔해 보이십니까? 정말 멍청해 보이나요? 이젠 아니죠. Sometimes 때로는 네안데르탈인은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어요? 쉘터. 거주지죠.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냥 어디에 settled in 살기보다는 이게 거주하다. 그냥 있잖아 은빈아. 동굴에만 살기보다는 직접 거주지도 만들었군요. 아, 직접 거주지도 만들었대요. 뭐 이를테면 움집을 만든다든지요. 그쵸? 1996년에 과학자들인데요. 이 과학자들은 누구냐면 디깅하던 과학자들. 디거가 무슨 뜻이지? 땅을 파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ing 분사가 나오니까 아마 주격관계 대명사와 또 비동사가 같이 생략이 됐겠구나.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그쵸? 발굴 작업을 하던 과학자들이에요. 어디에서요?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인데 슬로베니아라는 곳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던 과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을까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어요. 무엇을 발표했을까? 자신들이 얘들아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scientist 과학자들을 가리켜요. 지금까지는 they의 계열이 전부 다 네안데르탈인이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scientist를 의미해요. 발굴 작업을 하던 과학자들이 had found네요. had 플러스 pp 발견했다라고 보고했대요. 무엇을? What appeared.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맞아요. 뭐뭐처럼 보였던 건데 be a musical instrument. 얘들아 음악의 도구 알죠? 악기. 악기처럼 보였던 것을 됐어요? appear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악기처럼 보였던 것을 발견했다 라고 공표했대요. 이를테면 플룻 같은 거 있죠. 쉽게 말하면 수비나 그 피리 made 무엇으로 만들어진 from a bare bone. 와 대단하긴 하네. 곰의 뼈로 만들어졌던 피리와 같이 악기처럼 보였던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라고 발표했더라. 그러면 거주지 같은 경우는 동굴 개조를 하기도 했고요. 직접 거주지. 쉘터라고 했었나요? 뭐 은신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직접 제작을 하기도 했었고 마지막 문장에서 본 것처럼 악기를 만들기도 했었나 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네안데르탈인이 정말 우둔하고 그냥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던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을까요? 이 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하나의 화석만 보고 하필 또 그 화석이 병약하고 연로하고 그 당시에 비해서 나이도 많았던 하필 그러한 화석이었으니까 우둔하고 구부정하지 않냐? 그런 평판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발굴 작업을 하면서 네안데르탈인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지는 5가지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11강의 4번은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서의 은비나 별로 어렵진 않았었지만 이 4번 지문이 11강에서는 나름 난이도가 있어요. 그 지문 자체가 조금 무거워서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11강의 4번 그리고 우리는 파트 2 이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겠습니다.